한겨울에 남겨진 50만 원. 제1부.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박성호는 셔터를 올리다 말고 손을 멈췄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이 시간에 손님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늘 이 시간이었다. 낡은 코트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실로 대충 꿰맨 흔적이 보였다. 신발은 오래 신어 바닥이 닳았고 걸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언제나 단정했다. 옷은 낡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고개는 곧게 들려 있었다. 사장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성호는 셔터를 끝까지 올리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찡그리지도 않았다. 잠시 정육점 안을 둘러본 뒤 할머니는 늘 하던 말을 꺼냈다. 오늘도 제일 좋은 한우로요. 짧게 숨을 고른다. 50만 원 어치만 주세요. 그 말은 마치 인사처럼 혹은 오래된 약속처럼 자연스러웠다. 성호는 잠시 고기를 썰던 손을 멈췄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처음 그 할머니를 본 건 한 달 전이었다. 눈이 처음 내리던 날, 다른 손님 하나 없는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왔던 노인이 바로 그였다. 그날도 같은 옷차림이었고 같은 말이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제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주말에도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오늘도 50만 원 어치요. 항상 현금이었다. 지폐는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액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영수증 드릴까요? 성우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 말투에는 묘한 단정함이 있었다. 마치 더 묻지 말라는 듯한 그러나 무례하지 않은 선.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할머니는 고기를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무게도 부위도 포장 상태도 보지 않았다. 이 부위로 괜찮으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사장님이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에는 이유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동네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또 오셨어요. 맨날 비싼 고기만 사 가시네.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성호에게 귓속말을 했다. 사장님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돈도 많잖아요. 성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돌 하나가 얹힌 것처럼 불편함이 남았다. 결정적인 날은 우연히 가게 밖에서 할머니를 보게 된 날이었다. 고기를 산 할머니는 집 쪽으로 가지 않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정육점 반대 방향 골목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밤 성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불법, 편법, 모호한 일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신조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을 더 지켜봤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매일 왔다. 그리고 매일 같은 고기를 같은 금액으로 사갔다. 결국 성호는 전화를 들었다. 익명으로.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매일 고급 한우를 사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성호는 계산대에 한동안 서 있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겨울의 시작이 될 줄은.